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강의 노트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가급적 짤막짤막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개념 위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에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정의는 문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어렵고 낯설은 그런 문제들은 항상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학습 방법이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율과 평균 되어 있군. 자, 비와 비율. 자, 비가 3대 4다. 우리가 이 비는 주로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모든 그 점수를 이렇게 비로 표시하고 있죠. 3대 4. 그런데 우리가 이 응용 수학을 할 때 이 비를 읽을 때는 이걸 우리가 4에 대한 3의 비. 이렇게 읽어줍니다. 좀 까다롭죠? 4에 대한 3의 비다. 이때 3을 비교하는 양, 4를 기준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수학에서는 무엇이 비교하는 양이고 무엇이 기준양인가,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이 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율,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을 비율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분수가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분모가 기준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대 4를 거꾸로 3분의 4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이 수학에서 이 비율, 이 4분의 3을 우리는 좌표로도 나타냅니다. 분모사를 x좌표로 씁니다. 이 분모를.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하는 이 분수를 점 4,3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죠. 4,3. 이랬을 때 이 4분의 3이라고 하는 이 분수는 바로 이 원점 O와 A를 잇는 이 직선 OA의 기울기로 이해할 수 있다. 분수를 직선의 기울기로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주 중요하죠.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종종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100분요. 우리가 비율은 이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그랬었는데, 이 기준양이 100일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4분의 3에서 분모 4를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25를 이렇게 서로 곱하고 있죠. 4분의 3을 100분의 75로 나타냈을 때 이 비율을 7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트 포인트. 퍼센트 밑에 이렇게 포인트라고 하는 첨자가 붙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7%에서 4%로 하락했다면 경제 성장률이 3% 하락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틀린 표현이 됩니다. 3% 포인트. 이 포인트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3% 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유젠플 1번. 자, 갑은 을에게 10,000원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준다. 을이 받는 금액은 그랬어요. 자, 을한테 30%에 50%를 준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줄 때 첫 번째 사람에게 30%를 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 받은 사람 양의 50%를 줄 때 이 두 번째 받는 사람의 이 양은 처음 받은 사람 양의
30%의 50%가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30% 곱하기 50%. 이것이 30%의 50%를 받는 것이다. 5분의 1의 10%를 받는다. 마찬가지죠. 5분의 1 곱하기 10%. 2분의 1의 5분의 1. 역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것이 2분의 1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계산은 주로 확률을 계산할 때, 그렇죠? 이 확률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혀서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비율, 백분율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보면 다음 문제들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이 교재 프로그램 1번, 2번, 3번까지 항상 이 개념에 비춰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분수의 크기 비교. 우리가 아까 이 비율, 즉 분수를 배웠는데 이 분수의 크기 비교를 고등학교 수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수 a분의 b라는 분수가 있을 때 x좌표가 바로 분모가 되고 있죠. 이렇게 좌표로 쓸 수 있다. c분의 d라는 분수 역시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두 분수 a와 b의 크기는 무엇을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하느냐? 바로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떻게 했었죠? 분모를 통분해서 빼가지고 이 값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 비교를 했습니다. 수학에서의 크기 비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분수의 크기 비교는 직선의 기울기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 m 보니까 m이 뭡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미적분학에서 이것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수의 크기는 평균 변화율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그젬플 3번.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라. 우선 첫 번째 분수 127분의 35를 점 A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분모 127이 X좌표죠. 147분의 55 이 분수를 점 B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좌표 평면에 원점이 있죠. 그래서 점 A 이 127분의 35 이 점 A를 적당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점 O와 A를 이은 이 직선을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쭉 땡땡땡 이렇게 그려줬죠. 자, 분수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핵심은 뭐냐? 점 B가 직선 OA 위쪽에 있을까요? OA 아래쪽에 있을까요? 이걸 판단하면 크기 비교는 끝난 겁니다. 몇 초 안 걸리죠. 그 크기 비교는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두 점 AB를 지나는 평균 변화율, 즉 직선의 기울기로 한다 그랬죠. 그게 보니까 직선 AB의 기울기 m은 1이군요. 이 직선의 기울기 m의 값이 1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는 1. 이 1은 아까 직선 OA 이렇게 쭉 연장선을 그었던 이 OA보다 어때요? OA는 127분의 35이기 때문에 m이 더 크죠. 그럼 B가 어떤 쪽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OA 위쪽에 있다.
크기 비교는 끝난 것이죠. 다시 보면 원점오에서 a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죠. 기울기 127분의 35로 증가하죠. 그러다가 a에서 b로 갈 때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하죠.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b가. 바로 이 b는 직선 OA 위쪽에 있는 것이죠. b가. 그러니까 크기 비교는 끝난 거죠.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OB라는 직선이 가파르죠. OA보다. OB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147분의 55. 이것이 직선 OA의 기울기 127분의 35보다 가파르다, 즉 크다. 그래서 두 분수의 크기 비교는 바로 B의 위치가 직선 OA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로 크기를 비교한다. 이해되시죠? 그 문제 4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잘 모르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들어보셨나요? PSAT, PSAT, 뭐 또는 뭐 GSAT. 처음에는 이 PSAT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PSAT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7급 공무원 또는 5급 공무원을 이렇게 뽑을 때 그 1차 시험 이름이 이 PSAT이라고 합니다. 뭐 약간 그 적성검사 비슷한 그런 시험이에요. 이 삼성에서 뭐 시작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성은 지금 이 GSAT을 지금 보고 있죠. 또 많은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 공기업들 이런 데서 이 PSAT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 영역 중에는 자료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방금 배웠던 이 비율, 즉 분수의 이 크기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근데 그 문제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분모를 통분해 가면서 크기 비교를 해 가면서 문제 풀다 보면 뭐 이거 시험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을 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수의 크기 비교는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비법이라면 비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학 능력 시험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그런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증가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